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2014부터 2015, 16, 현재는 2021 버전까지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그 작업 환경 보여주는 아이콘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현재 2020 버전을 쓰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른쪽 꼭대기에 네모 단추가 아니라 다른 아이콘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친구 눌러주셔도 되고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서도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인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는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설치 초기화가 될 거고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갈 적에 환경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 환경을 좀 배워볼까요? 라고 하는 런 패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필요 없어서 패널을 그룹 자체로 닫아버릴게요. 오른쪽에 도구 상자도 보입니다. 도구 상자도 역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쬐끄만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2줄짜리, 다시 클릭하시면 1줄짜리 편하게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2줄짜리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또 다른 환경 설정인 프리퍼런스라는 게 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요.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인트로 화면이 홈 스크린이라고 항상 띄워져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환영 인사가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V체크 해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색깔을 어둡게 보겠다, 밝게 보겠다 본인 입맛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저는 문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따로 띄워 놓을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꺼 놓은 상태이고요. 이 친구를 켜놓게 되면 탭 형태로 창문을 커다랗게 놓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다라는 거. 작업을 하실 때 선택을 위해서 브러쉬로 문질문질하는 경우가 있죠. 그 브러쉬의 크기는 눈에 보이는 게 좋을 텐데 기본 노멀 브러쉬를 쓰시게 되면 그 크기를 동그라미 보시면서 유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를 브러쉬 상태가 아니라 프리사이즈라든지 스탠다드 이런 다른 모양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세팅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 일단 노멀로 가겠습니다. 노멀로 했는데도 동그랗게 보이지가 않는다면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캡슐락 키가 있을 텐데 그 캡슐락 키를 꺼주셔야 동그랗게 브러쉬의 크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작업을 하실 때에 눈금자의 픽셀 단위로 보이는 게 좋을 텐데요. 글자 작업을 할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요거 혹시 글자가 너무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분들은 단위가 잘못된 건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 색깔과 비슷하면 잘 보이지 않겠죠?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바꿔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야 찾기가 편하겠죠?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세팅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는 이 정도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사이즈 그리고 파일의 이름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거대로 만들어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첫 번째 문제니까 1번 주면 될 거고요. 사이즈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이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났는데 글자 작업할 때 글자가 너무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하면 아마도 레졸루션이 잘못된 걸 거예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만들어 줄게요.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선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클릭하셔서 눈금자를요 룰러스라고 키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주변에 보일 거고요. 소스를 불러와서 넣어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옵션을 아까 프리퍼런스에서 해제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작업할 수 있고요. 빈 공간도 눈에 보여서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 빈 공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오픈 불러올 거예요 라고 해서 경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하죠. 우리의 종이는 400에 500짜리인데 소스는 그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보니까 이렇게 폭이 500이네요. 400으로 줄여봤더니 높이가 533, 우리 거보다 좀 크죠. 높이를 500으로 맞췄더니 폭이 쪼그라들었네요. 자, 이렇게 모자라면 나중에 갖고 와서 늘렸을 때 픽셀이 깨질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남으면 잘려버리면 되니까요. 자, 남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이리 오시오 라고 배치할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가 자기 마음대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1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2-1 이름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수정이 돼요. 이름은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게 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 복제를 하세요. 리본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빨강 리본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죠? 자, 그만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셀렉션 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는 내가 요만큼이요 라고 쭉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만 쏙 뽑아서 선택을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다만 요거는 CC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있는 컴퓨터도 있고 없는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요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된 친구를 복사하실 때 단축키를 쓰시면 편하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인다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복사가 될 거예요. 이 친구는 복사한 친구니까 이름을 좀 리본이라고 복제라고 본인이 알아보기 편한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창문을 보게 되면 리본을 복사했는데 리본인지 아닌지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 친구를 보는 방법은 레이어 창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3줄이 보일 겁니다. 콩 찍으셔서 패널에 대한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썸네일을 크게 보겠다, 작게 보겠다 라고 수정 가능하고요. 그 썸네일의 컨텐츠를 레이어 바운드, 엔타이어 바운드 바꾸실 수 있는데, 레이어 바운드라고 하시게 되면 그 레이어에 꽉 차게 이미지를 투영해서 보여줘요. OK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리본이 꽉 차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보기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복사된 친구를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그러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크기를 조절하면 될 텐데,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프리 트랜스폼 변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친구는 좀 많이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T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주변에 이렇게 조절 상자 보이시면 상자 자체를 당겨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상자 바깥에다 커서를 두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모양 보이시죠?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 적당히 예쁘게 조절하시고요. 오히려 Shift를 눌러버리게 되면 비율이 이렇게 깨져서 나오게 돼요. 동그라미 2번 쉐이프 툴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도구 중에서 이렇게 호물딱거리는 도형 보이시죠? 꾹 누르시면 네모, 동그라미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막내둥이 커스텀 쉐입 사용을 할 거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될 텐데요. 이 친구를 쿵 찍으셔서 모양을 찾으려 치면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야만 문제지에 있는 친구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내 거에는 요 레거시 팁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이프를 좀 불러다가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쿡 찍으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셔서 자,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 이렇게 열린 게 보이시죠? 저는 이미 레거시 쉐입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데, 없다면 3줄이를 눌러서 불러내시면 됩니다. 쿵 찍으셔서 옛날 옛적에 쓰던 쉐이프 내놔라 라고 레거시 쉐이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추가가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이 친구는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쪽에서 고르시면 될 텐데요. 클릭해서 쭉쭉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예전 버전에서는 이 쉐입들이 다 한 군데에 모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폴더에다 다 나뉘어져 있어요. 불러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모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일일이 그냥 빨리 찾아서 넣는 게 나으실 것 같네요. 한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려줄 테다 라는 얘기예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쉐입이 그려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라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에 보시면 별 모양의 색깔이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색상이 두 개라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거나 개체가 두 개인 경우인데, 여기 별을 보니까 별 개체가 두 개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색상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시려면 레이어를 보시고 그 앞쪽에 썸네일이 보일 텐데,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을 줄 수 있는 효과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지에서 보이는 모양하고 그림자의 간격이나 크기, 방향이 다르다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CC 버전과 CS 버전의 기본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지는 CS6 버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옵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CC 버전에 있는 친구는 방향이라든지 거리값이 다르니까 출력되어 있는 것과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컨트롤 J, 쌍둥이가 생겼고요. 이리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습니다. 크기 바꾸실 때, 모양 바꾸실 때 컨트롤 T 눌러주면 조절 가능하다고 했었죠.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관 모양도 찾아주세요. 문자 작업해 볼까요? 텍스트 툴을 들으시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클릭합니다. 글씨가 임의로 들어가 있을 텐데 무시하시고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다 썼으면 텍스트 작업을 했을 때 제일 위쪽에 보이는 옵션에서 V 체크 하시게 되면 다 썼어요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키보드의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거기에서 엔터를 치셔도 다 썼다 라는 의미가 돼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를 이라고 색깔 자체를 콕 찍으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투명도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래쪽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물감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을 해주세요. 문제지와
내 거 적용된 거 색상의 위치를 좀 잘 보십시오. 위쪽이 초록초록하고요. 아래쪽이 빨강빨강합니다. 문제지와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둘 건데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선까지 효과를 같이 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눌렀네요. fx 스트로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거는 아직 적용이 안 됐죠. 그렇다면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이어,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도구, 글자 도구를 들었는지 확인하셔야 위쪽에 글자의 옵션이 나올 텐데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어떤 효과를 적용할 건지 스타일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한 아크 어퍼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이 다른 쉘 어퍼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아크 어퍼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양쪽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배가 볼록해지는 거고요. 쉘 어퍼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쪽이 벌어진 상태에서 볼록해지는 거. 자, 문제지는 이런 느낌인 거죠. 쉘 어퍼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좀 잘 봐주시고요. 크기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찬찬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 됐다 싶으시면 가이드라인을 뽑았거나 눈금자를 뽑았을 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의 크기는 400에 500, 기본적으로 저장했을 때는 JPG, 크기를 10분의 1, 40에 50짜리로 줄였을 때는 PSD 두 가지로 저장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큰 상태 그대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고 했죠?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은 불만이 없습니다. 처음에 갖고 왔던 그 이름 그대로 주시면 되는데 형식이 PSD가 아닌 거죠. 자, 요 형식을 쿵 찍으셔서 JPEG 찾으시면 되겠고요. 저장.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고 OK. 저장할까요? 파일 Save As 경로와 이름 주시고 포맷도 그대로 PSD 맞습니다. 저장.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크기가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운 종이 하나 꺼낼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뒤에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일 거고요. 사이즈 400에 500, 단위 픽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까지 쭉 확인하셔서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 문제가 나오죠. 자, 액자를 만드실 때 그 액자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이렇게 시험장에 갈 때 자를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범위를 어느 정도 잡을지 쭉쭉 선을 그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포토샵에서도 눈금자를 좀 꺼내 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는 방법은 눈금자에서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한다. 자, 그 숫자가 뽑혀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이 뽑혀 나오죠. 대략 50 정도 범위인 것 같죠. 자, 왼쪽에서 다시 한 번 더 350.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숫자를 끌어당기시면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선이 뽑혀 나옵니다. 액자 작업을 먼저 해서 그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에다가 오브젝트를 올리시면 되겠죠.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2번을 불러올게요. 열기. 사이즈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이 친구를 폭을 400. 높이가 조금 남네요. 자,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쪼그라듭니다. 곤란하죠? 자, 한쪽을 맞춰 오시되 모질하지 않도록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온 친구 이름을 좀 정리할까요? 얘는 2급에 2번에서 불러왔어요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 2급의 2번 종이가 하나 더 필요하죠. 복사하겠습니다. 단축키 기억하고 계시죠?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쌍댕이 복사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액자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액자에 대해서 필터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스테인드 글라스 찾아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보시게 되면 다양한 필터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텍스처에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군요. 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 적에 이렇게 안쪽에 지금 선들이 까맣게 보이고 있어요. 문제지에서는 하얗게 보이는데 우리 거 색깔이 달라 보이죠? 취소, 캔슬하고 나올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경색이 까맣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친구를 뒤집어 줄까요? 수압. 자, 이제 전경색이 하얀색이니까 흰색으로 줄무늬가 새겨질 겁니다.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눌렀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줄이 쫙쫙 가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안쪽에 구멍을 빵 뚫어서 액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할까요? 네모지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막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모지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 문제지에 보시면 모서리가 살짝 꿍 둥글어 보이죠? 우리 건 너무 날카롭게 뾰족하네요. 여길 좀 다듬어 주고 올게요. 선택하는 거 셀렉트 수정하겠습니다. 모디파이 어떻게요? 부드럽게요. 스무스. 그럼 어느 정도 부드러울 건지를 레디어스 반지름값 정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부드러울 거다 5, 조금 더 많이 부드러울 거다 10. 이 정도는 정답은 없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5 정도 했더니 살짝 쿵 다듬어졌습니다. 자, 이만큼을 지워야 구멍이 빵 뚫리면서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딜리트. 액자에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만들어진 거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닌가 봅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선을 만들 거예요. 스트로크.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굵기 5픽셀 색깔 지정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로케이션이 인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안쪽 테두리라고 했으니까 인사이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전체 액자에서는 안쪽으로 테두리가 지는 거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 찜찜하시면 인사이드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가운데 예쁘게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까요?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게 되면 그림자 적용이 될 거고요.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살짝 대각선으로 그림자가 졌으니까 여기서도 옵션들을 여유가 되시면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바늘을 살짝 기울여서 대각선으로 그림자가 지도록 했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은 이게 반짝거릴 필요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그만 반짝거려 라고 하면 되겠고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라인도 그만 보여 라고 클리어 가이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얹어 볼까요?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 열기. 범위를 잘 선택해서 데리고 와주세요. 저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했고요. 위쪽의 옵션을 모두 라쏘라고 해서 내 맘대로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도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위치 바꾸시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색상을 바꾸실 때 이미지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값을 휴 값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 가능해요. 레이어 스타일도 주도록 할까요? 드랍 섀도우 2급의 4번 불러오겠습니다.
크기 조절할 때 컨트롤 T 기억하시죠? 왼손 쉬프트 누르지 않습니다. 2급의 4번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요. 배치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액자 밑에 깔려 있군요. 그렇다면 레이어 자체도 액자 밑으로 끌어내리셔야 순서가 정리가 되겠네요. 이리 오시오 액자 밑으로 라고 끌어다 내렸고요.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글씨 써볼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클릭하고 타이핑 하세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네모네모 나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한글 글꼴이 아니라서 지금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시죠. 우리도 그러면 글자를 가운데 정렬로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글자 작업하실 때 이 친구 옵션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 크기와 색깔 값을 지정했는데도 글자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포지션이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일 경우에요. 이것도 포지션의 위치 보시면서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질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사항들 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꾸깃해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웹텍스트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파일 저장하기 전에 위치, 크기, 레이어 스타일 바뀐 게 없는지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 저장하실 거고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세이브 as 어디다가 할 거냐? 이름은 뭐냐? 포맷은 맞냐? 확인 쭉 하시고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으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운 종이 하나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3번 붙일게요. 윗스 사이즈, 하이트 사이즈 바꿔주십니다. 600에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그리고 레졸루션 72인지 컬러 모드와 백그라운드 확인을 꼭 해주세요.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깜장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에디트에 채워주세요. 필 정경색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거 OK 해주시게 되면 까맣게 색깔이 물들었고요.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와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다 라고 했었으니까 경로 잘 찾아가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우리 거 종이는 600에 400짜리인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커 보이죠. 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폭이 750, 600으로 줄였더니 하이트 399 좀 모질하네요. 자, 하이트 높이를 400으로 맞췄더니 이제 이번엔 여기가 남습니다. 자, 얘를 줄여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맞는지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는 게 맞는지는 결과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쪽에 있는 요 구슬들 쭉 나열된 건 보이는데 아래쪽에 촛불들이 지금 잘려서 안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요 촛불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면 잘려서 요만큼 안 보일 수 있도록 축소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크기를 줄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배치했을 때 요 정도로 보이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촛불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는 플라스틱 랩이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면 종류 고르실 수 있어요. 찬찬히 찾으세요. 필터뿐만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거는 위쪽에 있는 요 구슬들 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구슬들이 잘 보이고 있는데 결과물에 보시면 위쪽은 잘 보이지만 아래쪽은 깜깜하게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워달라라는 거였네요. 마스크는 레이어 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이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쿵 찍어서 가려주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 잘 보이고 있죠? 그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깜장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려서 안 보이게 될 텐데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드시면 위쪽에 깜장색에서부터 하얀색으로 부드럽게 바뀌어요 라고 보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색깔이 다르게 들어있다면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그 색깔을 지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깜장색 부분이 안 보이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검게 안 보이는 부분은 이 아래쪽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보인다, 눈에 보이는 친구는 흰색으로 표현이 되죠. 자, 위쪽이 흰색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채워주는 걸 세로라고 하죠. 여기서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라고 클릭, 위쪽으로 흰색으로 잘 보이게 쭉 위로 당겨 주시게 되면 은은하게 가려지게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 아래쪽이 이렇게 까맣게 채워진 거 보이시죠? 2급에 6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6번 열기.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해서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매직원드라고 마술봉을 이용해서 뒤쪽에 깜장색의 배경을 쿡 찍으시게 되면 배경만 선택이 되죠. 우리는 배경을 갖고 올 게 아니라 요 안쪽에 있는 알맹이 과자집을 갖고 와야 되니까 선택을 셀렉트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면 과자집만 남을 겁니다. 잘 선택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 T 누르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요. 크기와 방향은 이렇게 조절점 이용해서 뒤집어 주거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결과물에 보시면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는 경우가 되는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하면 좌우 반전이 되죠. 크기 조절하셔서 배치하십시오.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내부 그림자라고 이너 섀도우 적용할게요. 반복적으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2급의 7번. 도형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쉐이프 툴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눌러서 적용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잘 보십시오. 레이어가 만들어지는지, 쉐이프, 색깔은 있는지, 컬러,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볼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죠. 글자의 경우에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상도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큰 친구와 작은 친구 보이시죠? 색상도 서로 달라 보이네요. 따로따로 지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군요. 요만큼은요 라고 해서 크기 변경을 해줄 거고요. 색상도 이 부분만 따로 색상 다르게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이렇게 볼록볼록해 보인다면 그 작업까지도 마무리 시켜줘야 돼요.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도구는 타이프 툴인지 확인하셔야 위쪽에 옵션이 타이프에 관한 옵션으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볼록볼록 오목오목하게 변경해 줄 거예요. 워 텍스트. 파일 저장하기 전에 위치라든지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도 한번 다시 쭉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하실 때에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게 있다면 그 친구들은 다 없애 주셔야 되겠죠. 뷰 메뉴에 가셔서 클리어 가이드, 뷰 메뉴에 가셔서 눈금자 룰러스도 꺼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만 남아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한 번은 세이브 JPG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사이즈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면 세이브 에즈 하셔서 경로와 이름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파일의 형식 PSD 이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그대로군요. 새로운 종이 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와 레졸루션 컬러 모드 모두 다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 OK. 2급에 9번 가지고 오도록 할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를 불러올게요. 이미지 안에 있는 2급의 9번 얘군요. 열기 누르셔서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그대로 갖고 와도 되는지 아니면 윗부분이 잘려도 되는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물 크기만큼 위쪽에 공백이 있는 거 우리 것도 그냥 그대로 그 모양이죠. 이 친구는 사이즈를 그러면 맞춰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 공백 남는 거 비슷하죠. 그대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9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갖다 놓으시되 방향이 반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군요. 컨트롤 T 누르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요. 좌우를 뒤집어 주는 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될 거예요.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문제에 보시면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필터 갤러리 보일 거고요. 텍스처 가시면 텍스처 라이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2급의 9번이 끝났네요. 자, 2급의 10번 불러올까요? 2급의 11번도 갖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 있는
이미지로 활용이 되는군요. 2급의 12번 얘는요 라고 열기하셔서 사이즈는 일단 도형 안에 넣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도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배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누르시고요.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쉐입. 자, 도형은 요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도형의 모양에 맞춰서 우리의 12번 이미지가 잘려야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에 있다면 잘리우는 이미지가 그 위쪽에 얹어져야 돼요. 자, 이미지를 위에다가 도형 얹어주시고요. 자, 이러면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잘라지는 그림이 위에 얹어진 거죠. 그림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는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에 맞춰서 이미지가 잘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면서 초록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2급의 12번은 필터 크로스 엣지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크로스 엣지 찾으세요. 도형도 마저 처리를 하고 갈게요. 꽃 모양의 도형 만들어져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 선과 드랍 섀도우 그림자 들어가 있군요. 도형에다가 효과를 넣은 게 아니라 이미지에다 효과를 넣었군요. 일단 오케이 해서 이 이펙트 준 것들을 도형에다 끌어내릴게요. 도형에 적용이 됐군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야 앞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그 위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2급의 13번 불러오겠습니다. 결과물이 반대 방향으로 보이고 있죠. 여기가 진하고 우리 건 초기가 진하고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셔서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를 줄 거고요. 문제에서는 투명도 오퍼시티 값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투명도는 레이어 창문에 있는 이 위쪽에 오퍼시티 값이 있습니다. 80%로 낮춰주도록 할까요? 나머지 도형들도 좀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으십시오. 똑같은 도형이 하나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컨트롤 J. 글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합니다.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는 건 서로 다른 크기다 라는 거겠죠. 대문자가 유난히 커 보이고 소문자가 유난히 작아 보이니까 아마 소문자들은 크기를 좀 작게 해준 모양이에요.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자 크기도 마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배치, 레이어의 순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이 뽑혀져 있다든지 눈금자가 켜져 있다면 정리하시고요.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EG, 작은 걸로 저장할 때는 PSD이지요. 파일 세이브 하셔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커다란 경우에는 JPG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맞지요? 저장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네 번째 문제도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달 비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